안정의 법칙, 안정의 법칙인데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혼자서만 하려고 하거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명성을 혼자 받기를 원한다면 결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렇죠. 혼자만 잘해서 자기가 혼자만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이거는. 사회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을 먼저 알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내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나를 존중하는지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점은 무엇이고 내에게 취약한 점은 뭔가 이거를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인간이라는 게 자신이 특별한 개성과 독특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를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성공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안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리더로서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또 인간관계 갔는데 정말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 생활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지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좀 특출나고 스페셜하고 또 그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사업 부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묵살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또 실제로도 사회 현장에서 보면은 자기 그 동료나 부하들의 승리를 진정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팀이 우리 회사가 성공했다. 우리 회사가 뭔가 큰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그 팀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 그 팔로워들에게 공로를 돌릴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어? 내가 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안정적인 입장으로 사회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모습이 불안정한지 이것이 판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남을 이끈다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참 이게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불안정한 리더들, 이게 문제죠. 불안정하게 사회활동하는 사람들. 이 불안정한 리더들에게 몇 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불안정한 리더들은 안정감을 주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없는 것은 줄 수 없다. 이런 격언처럼 기술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듯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리더, 사회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존경하고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 편안함, 안정감, 편안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환영하고 안정감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문제입니다. 자, 불안정한 리더들은 두 번째,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전 뽑기에 그냥 혈안이 된다는 얘기네.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 타당성이나 인정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그 메인 타겟 초점은 뭐냐면은 안정을 찾는 데 있지 남에게 안정을 심어주는 데 있지 않다는 거.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사람들 있죠. 주변에 보면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인격조차도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기보다는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취해서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없고 결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불안정한 리더들은 세 번째, 언제나 인재 발굴을 피하려고 한다. 좋은 사람 나타나는 것 딴지 건든 얘기예요. 이 불안정한 리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주변에서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그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 남의 성공을 가로막는 거야. 남의 성공을 가로막고 딴지 걸고 응? 남들의 성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팀의 공로, 회사의 공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돌리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격이 미비한 이런 불안정한 리더, 이 불안정한 리더는 참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자신이 따르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부하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팔로우인데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될수록 위험을 느끼는 거죠. 위험을 느끼고 그들의 성공과 인식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기와 질투. 예전에 그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죠.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주변에서 이제 특출나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독사를 시키거나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궁예가 그랬다고 그러죠. 궁예가 꿈을 꾸고서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좀 느낌이 이상하다, 예감이 이상하다. 그럼 바로 그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런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불안정한 리더는 네 번째, 조직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아무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낙담하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함께. 이와 반대로 이제 안정된 리더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남을 신뢰하는 거예요. 남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만하지도 않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모든 파악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한다.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 이래도 그것을 위험 요소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로.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성취를 위해서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정된 리더에게는 팀의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박수 칠 일이에요. 팀이 성공하면은 이 안정된 리더는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성공하거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 나가게 될 때는 오히려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나와 같은 리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이제 직장 상사 중에서 보스나 직장 상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피곤한 거죠, 정말. 그래서 어느 날 식사 한번 하자, 조용한 자리 갖자. 그래서 가보면 막 거기다 대고서 너 지난번에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했는데 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너 정말 내 얼굴에다 먹칠하고 너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면은 응? 듣는 사람 입장은 그 사람을 이제 존경하기는커녕 다시는 내가 너랑 만나나 봐라. 너를 내가 인간 취급하나 봐라. 정말 인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정말 아주 무지한 사람이로구나.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안정의 법칙인데, 이 안정감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회활동하기 전에 이제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데,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그 사회활동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나는 정말 조금만 발동이 잘못 걸리면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 막 그냥 폭발한다. 뚜껑이 열리면서. 뭐 이런 식의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안 했다면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변에서 자기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 몇 사람한테 자기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일초에 변명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숙고해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공로를 돌려라. 자기가 독차지하지 말고. 그래서 팀이 하고 있는 일로 남들이 칭찬을 받으면 자신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들이, 그러니까 바보네, 어떻게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보네. 그런 바보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리더의 자격도 없고, 리더 이전에 인간으로서 참 부족한 인간이죠. 인격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의외로 리더 가운데서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인격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오늘 제 이야기하는 그 불안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하고, 이 가치관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미흡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도 혹시 나도 모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넌지시 나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면이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은 공로를 남에게 돌리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 잘 나가면 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잘 나갈 때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나도 성공하게 될 거야, 나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들의 커리어, 경력을 돕게 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조직이 향상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조직의 리더인 내 자신의 그 명예가 더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더인 내가 유능한 리더로서 이름이 나타내진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단계를 받고 순서대로 합리적으로 리더십의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싹 뽑아내 가지고 내가 혼자서 이걸 독차지해 버린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는 거죠.